자, 글로벌 시장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이고 오늘도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수출 규제, 아베가 수출 규제하는 것을 트럼프가 묵인했다라는 설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자, 일단 뭐 미국에서 중재를 해준다면 그 일본의 수출 규제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설이 사실이라면 좀 그걸 기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당장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의 미 국무부죠. 국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일 간의 지금 현재 긴장 마찰은 양국에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미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죠. 네. 즉 그 이야기에서는 일본과 같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뒷배가 없으면은 함부로 안 하죠. 네. 예, 일본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는 그런 정치나 경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이단nen이죠. 네. 일본의 경제단체 경단련의 뒷배가 없이 아베 행정부가 아베 총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모든 게 추측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베의 한국 제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의 승인 없이는 네네. 묵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설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왔던 지금 걸까요? 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미중 무역 마찰 또는 관세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반도체 네네. 회사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막대합니다. 네. 물론 미국에도 수출합니다만은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로 반도체 칩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장 먼저 부담을 안는 것은 중국이죠. 네. 이때까지 싸게 샀다가 올라가니까 네. 부담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커머스나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업체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이 민주당에 가깝고 그 다음에 반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가진 소셜 미디어들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이걸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칩을 사는 애플이나 구글 등에 대해서 어쨌든 애플도 그렇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기업들 모두 서버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서버를 설치할 땐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럼요. 만약에 수출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다음에 생산이 차질이 있을 때는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그만큼 그들이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자꾸 SNS 상에서 트럼프를 욕하니까 그렇죠. 요걸 좀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캐피털 홀이죠. 네. 미 의회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어떤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4대 기업, IT 기업의 CEO들이 미 의회에 불려가고 독점 규제, 반독점 거기에 대한 어떤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베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결국 양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이야기죠. 또 다른 어떤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삼성전자죠. 반도체.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네. 미국 내 공장을 만드는 걸 트럼프 행정부는 그게 다음 재선에서는 엄청난
그 효과를 누리게 되죠. 네. 삼성 반도체가 그 한국이나 중국 또는 그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 칩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된다면 엄청난 수요죠. 근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뭐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를 묵계하에 그 지원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삼성전자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중재에 나서도록 만드는 거죠. 한국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국경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왜 뭐하러 규제를 하겠어. 결국 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 그러면은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으로 그 소재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넘겨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저 미 행정부하고의 어떤 그 네네. 규제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일본은 삼성 반도체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급하게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공급업체들하고 저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그 세 가지 그 부품이죠. 네네.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은 일본의 아베 그 총리 내각의 어떤 그 규제를 받지만은 그 일본 외에 네네. 그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싱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지금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그 3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까지 지금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속내. 네 번째 속내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죠. 그 트럼프 행정부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저도 일본에서 살면서 그 봤습니다만은 아베 총리는 우익에 가깝죠. 우익이죠. 네. 우익인데 그 일본의 평화헌법, 네. 헌법 구조죠. 그거를 개헌을 해서 전쟁도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베 네네. 총리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그 이때까지 그 전 세계 유일하게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2차 대전 후에 네네. 그 미국의 그 종료에 의해서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뀌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그 최신 무기를 수입할 살 수가 수 있게 있죠. 되네요. 즉 아베 행정부의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그 앞서 네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나 그다음에 그 애플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그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IT 기업이나 이커머스를 죽이는 건 내국적인 문제죠. 네네. 하지만은 그 삼성전자를 그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거나 그다음에 평화헌법이 없어지고 전쟁이 가능한 일본 헌법으로 개정되었을 때 미국의 최신 무기가 일본으로 팔려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 재선 때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렇죠. 중국을 삼성도 이용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중국을 되고. 이용해서 관세로 돈을 벌었다. 그렇죠. 이거 봐라,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 엄청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 검증은 그럼요, 예. 사실 명확하게 이게 진짜다, 거짓이다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만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런 정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몇 가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렇죠. 점.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트럼프가 좀 암묵적으로 이것을 두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